고관외과 전문의 최세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니 임플란트에 대해서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특히 앞니 임플란트에 있어서 앞니가 너무 심각하게 파괴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편하면서도 심리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도하게 파괴된 앞니의 치료에 대한 건데요. 일단은 이제 앞니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좀 알면 좋아서, 우리가 이빨을 뽑게 되죠. 이빨을 뽑게 되면 어떤 과정이 생기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발치 후에 어떤 과정이 생기냐면, 이렇게 이빨을 뽑고 되면은 이빨이 이렇게 뿌리가 있고 머리가 있겠죠. 뿌리가 빠져나간 자리의 뼈가 특히 안쪽, 그다음 입천장 쪽 또는 혀가 있는 쪽의 뼈는 튼튼해서 웬만하면 잘 안 녹는데, 바깥쪽, 그러니까 입술이 있는 쪽에 있는 뼈는 생각보다 얇기 때문에 특히 앞니 같은 경우 정말 얇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흡수되면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흡수되게 되죠. 그래서 발치 후에 그냥 놔뒀을 때, 이거는 이렇게 앞니고, 앞니를 하나 뽑았죠. 뽑으면 이쪽 벽이 처음에는 옆에 치아랑 같이 풍요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뽑고 나서, 이거는 2개월 뒤의 사진인데 6개월 때 더 가라앉게 되는데, 2개월만 놔둬도 이 볼록하게 나와있던 뼈가 오목하게 움푹하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수평적으로는 한 4mm 정도, 수직적으로는 1.5에서 2mm 정도가 흡수되게 돼요. 어금니 같은 경우는 그게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앞니는 그렇게 흡수되게 됐을 때는 웃을 때 아무래도 티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앞니 임플란트를 할 때는 저희는 항상 발치한 부분 보존술을 시행을 하거나 뼈 이식을 시행해요. 어떤 특수 재료 같은 걸 써서 이 안에다가 뼈를 채우고 특수 차단막을 쓰면 약간의 흡수는 있을 수 있지만, 흡수되는 거 최소로 막아서 아까 전에 증례랑 다르게 그 뼈가 흡수되지 않고 풍요하게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발치와 보존술이라는 걸 앞니 같은 경우 필수적으로 하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이빨을 뽑고 그 빈자리를 깨끗하게 염증을 제거한다고 프레시하게 소독을 한 다음에 인공뼈를 채워놓고 특수 차단막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이유는 뽑은 자리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냥 놔두면 음식물이 껴들어가거나 뼈가 흩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특수 차단막을 막아주면 그 뼈가 이제 안에서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흡수되는 걸 최소로 막을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래도 조금 덜 파괴돼서 오시면 이런 발치와 보존술을 충분히 예쁘게 금방 끝낼 수가 있는데, 정말 너무 많이 망가져서 이빨이 뭐 자연 발치되기 직전에 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거와 똑같은 뼈 이식을 하더라도 결국 수직적, 수평적 고유소실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앞니 임플란트 예전에 이제 브릿지가 있는데 그게 너무 망가져서 막 고름이 나오고 치아가 길어져 보여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보면 치아 자체가 여기 정상적인 치아에 비해서 되게 길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면 이 치아 자체가 앞니가 안으로 다 썩어 있고 안에 뼈가 다 이미 녹아 있는 상태로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리 뽑고 뼈 이식을 한다 그래도 기존에 녹아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수직적, 수평적으로 고유소실이 심하고, 제 생각엔 거의 한 수직적으로 3mm, 수평적으로 4mm 정도 소실이 될 걸 예상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고민을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뼈 이식을 2번 정도 하고 입천재에서 잇몸을 떼서 잇몸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의 장점은 최대한 원래 자연스러운 치아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너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도, 이분은 젊은 분이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시간을 빼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뼈 이식을 해서 최소로 흡수되는 양을 3mm 정도에서 2mm 정도로만 줄이고 나머지는 보철적으로 좀 예쁘게 커버를 하는 그런 방식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환자분께 그 두 가지 수식의 장단점을 다 설명드리고, 환자분도 그러면 보철적으로 어느 정도 타협해서 해결하는 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 보시면 뭐 이게 이제 잇몸 뿌리인데, 뿌리랑 뼈가 원래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 게 다 녹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뽑으면서 임플란트를 신고 주위에 뼈랑 뭐 잇몸 이식을 최대한 많이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치료를 했는데도 제가 원래 예상했던 건 한 3mm인데 최대한 뼈 이식을 했더니 2mm 정도로 막았거든요. 그래도 2mm가 길어지면 보기 싫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아에다가 이 보철물 밑에 부분을 잇몸이랑 똑같은 색깔로 커버를 해서 이 치아의 원래 길이는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임플란트 보철을 끼고 난 상태인데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가 잇몸이랑 경계가 좀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웃으면서 보거나 사람들이 뭐 보통 10cm 거리에서 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거 최소 50cm 거리에서 봤을 때는 치과 의사도 잘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해서 보철을 했고, 잇몸도 색깔 건강하게 잘
됐고 색깔 자체도 자연스러워서 환자분들이 이제 웃거나 그럴 때 주위 분들도 잘 못 알아차린다고 아주 만족을 하셨던 증례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의 뼈도 아주 잘 생겼고 옆에 보철도 잘 치료했고, 그래서 이게 치료 전, 치료 후인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환자분이 봤을 때는 그냥 감쪽같이 잘 치료가 됐다고 만족을 하셨고요. 이게 또 어려운 이유가 임플란트가 하나고 옆에 자연 치아가 좀 건강하면은 잇몸이 내려가는 것 훨씬 더 예방할 수 있는데, 두 개 치아가 연달아서 파게 되면은 그 내려가는 정도가 훨씬 심해요. 그래서 이분도 좀 어려웠던 게 두 개가 동시에 파괴됐고 옆에 있는 치아까지도 안 좋아서, 물론 이제 치료해서 살리게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 개의 치아가 동시에 내려갔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지만 이렇게 적절한 뼈 이식과 그 다음에 보철을 핑크 포셀린이라고 하거든요.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잇몸 색깔 나는 포셀린을 사용해서 타협함으로써 한 완성까지 기간이 한 3, 4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환자분이 사회생활하는데 지장 없게 잘 완성이 됐던 케이스 같습니다.